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나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 렌즈는 대한민국 최초가 아닌 세계 최초의 렌즈예요. 이 렌즈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렀어요. 어떤 렌즈냐면 세계 최초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네마 렌즈인 삼양 VAF 75mm T1.9 렌즈입니다. 세계 최초 소니 FE 마운트 하이브리드 시네마 렌즈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사진용 소니 GM 렌즈로 사진, 영상 다 촬영했는데 도대체 이 렌즈가 뭐가 특별하다는 거냐? 거기에 가격도 너무 싸. 뭔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초 사진 그리고 시네마 렌즈인 삼양 VAF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외관, 기능, 소니 GM 렌즈와의 오토포커스, 색감 비교 등 삼양 VAF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삼양 VAF 렌즈를 리뷰하기 전에 도대체 사진용 렌즈와 정통 시네마 렌즈가 뭐가 다른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렌즈는 사진용 렌즈인 소니 2470 GM입니다. 그리고 이 렌즈는 정통 시네마 렌즈인 칼자이즈 컴팩트 프라임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사진용 렌즈와 시네마 렌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포커스의 운용입니다. 색감? 요즘 시대에 누가 색감 타령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진용 렌즈는 대부분 오토포커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정통 시네마 렌즈는 오토포커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편한 오토포커스를 왜 사용하지 않는 거냐? 사진용 렌즈는 빠르게 포커스를 잡고 순간 1kg 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포커스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는 빠른 포커싱보다는 정확하고 상황과 연출에 맞는 포커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드라마, CF, 영화 촬영 현장을 보시면 큰 시네마 카메라 옆에서 렌즈의 포커스를 조절하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포커스 풀러입니다. 영화, 드라마, CF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변수를 줄여야 돼요. 오토포커스는 편할지는 몰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 연출, 목적에 따른 포커스가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CF,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숙련된 인간의 감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연출에 따른 수동 포커싱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네마 렌즈는 사진용 렌즈보다 포커스링의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으며 포커스링도 매우 부드러워 정교한 수동 포커싱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중저가의 시네마 렌즈도 그렇고 하나에 1억 하는 시네마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2년 1인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시대입니다. 오토포커스가 너무 중요해요.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의 오토포커스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나소닉 S5 같은 경우도 그런데 또 가끔은 시네마 렌즈에 정교하고 풍부한 수동 포커싱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미치겠죠? 그래서 삼양 VAF 렌즈가 탄생한 거예요. 즉, 정통 시네마 렌즈에 풍부하고 정교한 수동 포커싱, 그리고 사진용 렌즈의 빠른 오토포커스가 하나로 합쳐진 렌즈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오토포커스로 빠르고 편리한 사진, 영상 촬영을, 필요할 때는 정교하고 매끄러운 수동 포커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기능까지. 자, 그럼 이제 삼양 VAF의 외관과 기능,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소니 GM 렌즈와의 오토포커스, 색감 차이 등 VAF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삼양 VAF의 외관과 기능입니다. 디자인은 삼양 렌즈 역대 최강이다 싶을 정도로 미려해요. 화각은 75mm며 밝기는 T1.9입니다. 2470 GM1과의 사이즈 비교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280g입니다. 가벼워요. 렌즈의 대부분은 가볍고 견고한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렌즈 전면부는 올 메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렌즈 접점부에 처음 보는 전자 접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렌즈를 봤지만 렌즈 후면도 아닌 렌즈 전면에 전자 접점이 있는 렌즈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삼양에 문의하니 삼양 VAF 전용 액세서리, 그리고 이 전자 접점을 사용하는 액세서리가 출시될 거라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시네마 렌즈 전용 포커스링이 장착되어 있어요. 팔로 포커스를 장착하기 위한 기어입니다. 포커스링은 사진용 렌즈와 달리 고가의 시네마 렌즈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적당한 압력이 느껴집니다. 또 정교한 포커스를 위해서 사진용 렌즈와 다르게 포커스링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2470 GM입니다. 포커스링을 조금만 들려도 포커스가 휙휙 나가죠? 그래서 정교한 수동 포커싱이 어렵습니다. VAF입니다. 포커스링의 포커스 범위가 넓습니다. 천천히 원하는 곳에 정교한 수동 포커싱이 가능했어요. 이 부분은 제 설명이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이 포커스링을 돌려봐야 됩니다. 고가의 시네마 렌즈의 포커스링을 돌려보시면 왜 사람들이 시네마 렌즈를 사용하는지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녹화 버튼을 눌러볼게요. 잘 보세요. 녹화 보셨나요? 탈리 기능입니다. 아니, 렌즈 자체에 전면과 측면에 탈리 기능이 탑재된 거예요.
저처럼 혼자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겪으셨을 텐데 실수로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열심히 영상을 다 촬영해서 카메라를 봤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겁니다. 멘붕이죠. 하지만 이 렌즈는 렌즈 자체에 녹화 표시가 뜨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없다는 겁니다. FX3와 같은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에만 탑재되는 할리 기능이 이제 여러분들의 α7C, α7 M3, M4, S3에도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VAF의 놀라운 신기능과 운용적인 측면을 알려드릴게요. VAF는 세계 최초의 사진, 영상 겸용 시네마 렌즈인 만큼 탑재된 기능 역시 신박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디에 렌즈를 장착하면 사진, 영상 모든 모드에서 오토포커스가 지원됩니다. 오토포커스의 속도와 정확성은 조금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매뉴얼 1, 매뉴얼 2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먼저 매뉴얼 1의 운용법입니다. 바디의 포커스 설정은 MF로 바꿔주세요. 렌즈의 메뉴를 매뉴얼 1으로 설정하고 포커스링을 돌리면 이제 오토포커스가 아닌 풍부하고 정교한 수동 포커싱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시네마 렌즈로 변신하는 거예요. 오토포커스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때는 바디의 설정을 AFC로 그리고 바디의 설정을 MF, 렌즈의 설정을 매뉴얼 1으로 설정하면 진정한 수동 시네마 렌즈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매뉴얼 2입니다. 바디의 포커스 설정은 AFC, 렌즈는 매뉴얼 2로 설정해보세요. 그럼 조금 전 포커스링이 이제는 조리 기능으로 변신합니다. 일반적인 사진용 렌즈의 조리 기능을 돌려보면 딱딱딱딱 단수가 느껴지면서 화면이 어두워지고 밝아지잖아요. 하지만 VAF는 시네마 렌즈답게 단수 없이 부드러운 광량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오토포커스를 활용하며 자연스러운 디졸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실내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광량이 급격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오토포커스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러운 노출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 버튼 하단을 보시면 원형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입니다. 이 기능도 굉장히 신박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초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 고정 버튼을 2초 정도 눌러볼게요. 그 다음 포커스를 다른 곳에 맞춰볼게요. 이제 초점 고정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면 어때요? 신기하죠? 내가 저장한 포인트로 포커스가 돌아오는 겁니다. 또 제가 느낀 이 렌즈의 장점 중 하나는 모든 렌즈군의 크기, 무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비디오 삼각대, 매트박스, 특히 짐볼을 사용할 때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UV3, α7R3, 삼양 VAF입니다. 짐볼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짐볼에서 렌즈를 교체하는데 렌즈의 크기와 무게가 다르면 다시 4번의 짐볼 세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양 VAF 렌즈 같은 경우는 모든 렌즈군의 크기와 무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화각을 교체하더라도 다시 짐벌에 축 세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출시된 75mm 포함해 곧 출시 예정인 35mm, 24mm, 45mm, 20mm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 UV3에 팔로우 포커스를 장착했는데 사진용 렌즈와 달리 전문 시네마용 렌즈에 팔로우 포커스를 장착했기 때문에 이 팔로우 포커스의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올라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삼양 VAF 렌즈와 소니 GM 렌즈와의 오토포커스 색감 비교입니다. 먼저 사진 모드에서의 오토포커스를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느리지 않죠? 솔직히 2022년 현 시점에 오토포커스가 느리다? 그런 렌즈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 삼양 VAF 렌즈 같은 경우는 시네마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용 오토포커스가 GM 렌즈만큼 빠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부족함 없는 스피드 그리고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사용하시더라도 불편함은 없다 느낄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쾌적한 오토포커스를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또 다르죠. 동영상에서의 오토포커스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2470 GM1입니다. VAF 75mm T 1.9 렌즈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2470 GM1입니다.
VAF 75mm T 1.9 렌즈입니다. 어떠세요? 사진용 렌즈인 소니 2470 GM1과 시네마 렌즈이면서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되는 삼양 VF 75mm의 오토포커스 비교입니다. 차이를 느끼신 분도 계실 테고 느끼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총평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인물 색감 비교입니다. 2470 GM1입니다. VAF 75mm T 1.9입니다. 한 번 더 해보죠. 2470 GM1입니다. VAF 75mm입니다. 어떠세요? 소니 2470 GM VAF 75mm의 색감과 샤픈 테스트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삼양 VAF의 충평입니다.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하고 일주일 정도 테스트해봤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욕먹을 것 같은데 내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다 또는 1인 작가다. 그런데 밝은 단렌즈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렌즈를 사용해본 결과 굳이 사진용 렌즈를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또는 초고가의 시네마 렌즈를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우선 후드가 없어요. 과거 삼양의 시네렌즈는 시네렌즈임에도 불구하고 후드가 기본 공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VAF는 후드 자체가 없으며 아직 옵션으로도 구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진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후드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 단점은 포커스링 기어의 재질입니다. 팔로우 포커스를 연결한 기어의 재질이 고무예요. 이 부분은 다른 시네마 렌즈처럼 금속이나 만약 비용 문제라면 조금 더 단단한 플라스틱이라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외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탈리 기능, 소니 α7 M3, M4 S3 α7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탈리 기능 때문에 FX3를 굉장히 부러워하셨을 텐데 이 삼양 VAF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소니 바디에도 탈리 기능이 탑재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삼양 VAF 렌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